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비지도사 2차 경비업법을 맡게 된 고비안입니다. 경비업법 부분은 2차 과목에서 매우 어려운 부분이죠. 필수 과목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선택 과목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같이 총 80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경비업법 40문제,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중에 한 개 40문제에서 80분 동안 80문제를 풀어내셔야 되는 거죠. 보통 그 선택 과목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범죄학하고 소방학, 그다음에 경호학이 있는데 이 경호학이 비교적 그나마 쉽기 때문에 경호학을 선택하셔서 같이 이제 나아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요. 이 과목들은 그 2차 과목은 하나라도 틀려서는 안 되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제 경비 지도사 그 등수에 따라서 2차에서 이제 끊게 되거든요. 그래서 등수에 따라서 끊기 때문에 고득점 순으로 끊기 때문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결국 이제 과목당 한 하나 또는 2개, 그러니까 95점 구조죠. 100점 만점으로 계산하면 총 80문제 중에서 76개, 그러니까 4개 정도 안팎으로 틀려야만 합격할 수 있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틀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를 이 경비업법 부분 또 이제 경호학 부분은 뭐 다시 또 들으시겠지만 이쪽 2차 과목은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싸그리다 다 암기해서 다 풀어내셔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험을 하실 때도 굉장히 끈기 있게 하나하나 외워나가셔야 되고 시험을 보실 때에도 매우 집중력 있게 보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100점 만점을 중심으로 하셔야 되는 이유는 사람이 이제 문제를 푸시다 보면 어쩔 수 없거든요. 아무리 공부가 잘 돼 있어도 주의력이 한두 개 정도는 틀리게 돼 있어요. 주의력이. 그렇기 때문에 그 100점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지 뭐 하나 정도 틀려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3개 틀리거든요. 그래서 100점을 목표로 같이 공부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경비업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5개년 동안의 출제 경향을 말씀드리면 총 우리 경비업법 부분은 이 경비업법 부분하고 청원경찰 파트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총 40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경비업법 파트에서는 27문제, 40문제 중에 27문제이기 때문에 대략 67.5%, 그러니까 거의 70%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이 파트에서 총 9문제 또는 10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27문제 9문제면 여기가 뭐다? 30%가 넘는, 그러니까 전체 40문제로 봐도 25%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 4장을 공부하시는 게 주력 목표긴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개도 틀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 다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하지만 중요 빈도는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총칙 부분에는 보통 이제 한 문제 또는 2문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도 안 나왔지만 여기는 보통 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비업의 허가라는 허가 사항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허가 요건이 무엇이냐? 여기가 보통 한 2문제 또는 5문제까지도, 작년에 이제 5문제까지 나왔죠. 그래서 절대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적게 나온다고 해서 언제나 2개나 3개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거의 싹 다 외우신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되죠. 기계경비 업무는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워낙 그 범위가 작기 때문에 한 문제밖에 안 나오고 이 몸체로 볼 수 있는 핵심 요체라고 볼 수 있는 곳이 이 경비지도사, 경비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 사유, 그 다음에 이제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의 교육사항, 신규 교육도 있고 이제 정규 교육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비지도사의 배치 부분, 경비지도사의 또 임명 또는 뭡니까 해임 이런 것들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내용들을 많이 제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행정처분이나 그 경비협회 보칙 벌칙 조항은 좀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여기서 이제 중심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 행정처분 부분하고 이 벌칙 부분이 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동시에 이게 정말 외워야 되는데요. 숫자를 외우는 게 많아가지고요. 순간적으로 이게 약간의 주의력이 흐트러만 져도 문제를 틀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외워서 거의 마지막에 시험 그 뭡니까? 그 2차 시험 들어가기 전에 그 시간에 거의 그걸 다시 한번 보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바로 까먹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푸실 때도 이 부분이 취약하신 분은 이 부분 먼저 찾아서 거의 나오거든요. 100%.
그래서 이 부분 먼저 풀어놓으시고 시작해야 돼요. 보자마자 외워놓고 바로 들어가서 풀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숫자 부분이 너무 까다롭게 너무 헷갈리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우는 방식이나 이런 걸 까다롭게 즉 나오는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꼼꼼하게 외워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부분은 이제 청원경찰 파트인데요. 청원경찰 파트는 이 경비업법에 사실상의 그 뭐 자매죠, 자매, 같이 형제자매에 해당되는 거라서 내용이 굉장히 중첩돼요. 그래서 중첩되는 부분들은 경비업법하고 이제 같이 공통적으로 외워두시면 되고 경비업법과 다른 부분 그런 부분을 중심적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치 임용, 뭐 경비원, 그러니까 청원경찰 배치 임용, 뭐 이런 교육 이런 것도 경비원의 배치 임용 뭐 이런 거랑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겹치는 부분은 제거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외워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제복이나 착용이나 무기유대나 이런 것도 경비업법 쪽에 경비원에 대해서 경비지도사 부분에서 똑같이 나와요. 무기사용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우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비슷한 거는 빼고 이제 특별한 거 외우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한 13문제가 나와서 30%를 차지하는 거죠. 다만 이쪽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은 경비업법 파트, 즉 경비원이나 이 부분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경비원에 대한 내용과 청원경찰 내용 중에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이 다른 부분을 외우시다가 순간적으로 헷갈리시는 부분,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잘 구별해서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보칙이나 이런 것도 다 거의 비슷비슷하고 벌칙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벌칙이나 이런 거 또 아니면 이제 이 행정처분 같은 것도 외우실 때 순간적으로 이게 경비원하고 이게 청원경찰인가 경비원 쪽인가 이걸 헷갈리시는 사태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외우시는 게 물론 이제 따로따로 외우시다가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외우시는 것까지 같이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외워두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출제 경향은 그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뭐 이거 출제 경향 뭐 어디가 더 나온다 이런 걸 뭐 알아두셔도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모두 다 외워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작년에 파트별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좀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총칙 부분은 안 나왔죠. 하지만 100%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비업법 허가 부분이 5문제까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3개 또는 4개 정도 나오는 곳이라 보시면 되는데 법인의 인력, 요건 이 부분이 이제 잘 나오고 법인이라는 건 이제 경비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임원의 결격사유 이것도 이제 까다롭게 외워야 되시는 분이고 휴업 폐업 또는 이제 신고 사항 같은 것들이 있어요. 날짜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비업자의 의무 이런 건 좀 쉽습니다. 그나마. 그다음에 점검 부분들 이런 것들도 같이 나왔던 거죠. 다 이게 숫자들이 특히 중요해서 숫자들을 꼼꼼히 외워두시는 게 중요하고 기계경비 업무 같은 거는 무엇이냐면 이게 CCTV로 보통 요즘 많이 하죠. 관제시설에서 해가지고 뭐 그 CCTV에 뭐가 걸리면 이제 출동하고 이런 구조들 이런 기계경비 업무와 관련해서 오작동의 문제 이런 내용들이 또 한 문제가 반드시 거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사실상 이제 9문제가 나오는 이 부분 경비지도사 경비원 부분은 여기 보시면 일반 경비원의 의무 또는 특수경비원의 의무 일반 경비원 특수경비원 모두 다 외워놓으셔야 되고 장비 또는 무기 사용 그다음에 이제 명부를 또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다음에 배치 허가도 나와야 되고 복장 부분들 청원경찰 복장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건 청원경찰법인데 이 경비원의 복장과 청원경찰의 복장이 어떻게 다른지 또 이런 것도 조심해서 또 구별해 놓으셔야 되고 경비원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또 이제 경비지도사들이 해야 되는 이것뿐만 아니라 시험 제도까지도 나오는데 시험 제도는 다행히 작년에 안 나왔지만 시험 제도와 시험 문제 과목까지도 나옵니다. 심한 경우. 이제 무기 사용 수칙들 그다음에 경비원의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결격 사유 이 부분이 참 중심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경비도의 자격 취소 부분이 나왔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경비업체의 영업정지 부분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들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허가의 취소 부분이나 그렇죠. 영업정지, 자격정지. 그다음에 이제 그걸 영업정지나 자격정지를 당하기 전에 그 청문을 해서 이걸 구제받을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것까지 정말 내용이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 경비협회 부분은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협회 부분은 내용도 많지 않고 그래서 다행인데 뭐 보통 한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2문제가 작년에 나왔지만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보칙 부분도 뭐 이게 위임위탁이나 의제 같은 건데 그 부분도 뭐 내용이 많지 않고 다행히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이 벌칙 조항이 참 까다로워요. 벌칙과 과태료 기준 이게 정말 외우기 어려운데요. 숫자들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숫자들을 뭐 잘 외우시지 못하는 분은 꼭 시험 전에 외우시고 들어가서 이 문제 먼저 풀고 시작해야 된다. 왜 이건 문제 먼저 풀어야 되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경비업법 파트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청원경찰도 어떤 식의 문제들이 나왔냐? 총 13문제가 나와서 한 30%가 나오는 건데 이제 배치와 직무, 그래서 이제 근무 요령 같은 게 나왔죠. 의무 같은 것도 나옵니다. 의무, 뭐 어떤 식으로 뭐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고 누구를 배치할 거냐 아니면 이제 밤에 순찰 도는 내용들까지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 방식, 그다음에 징계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하냐 아니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비 돈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누가 이제 부담을 할 것이냐 청원경찰에 대해서 돈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청원경찰이 사고가 났으면 그 사람한테 보상을 어떻게 해줄 것이며 청원경찰관의 뭐 퇴직금들은 어떻게 줘야 되며 뭐 이런 것들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청원경찰이나 경비원이 사고를 쳐서 배상해야 될 때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내용들이 많고 어렵죠. 제복이나 무기휴대, 제복 부분이 정말 세세하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뭐 그림도 그려져 있고 그런데 그림까지 외워야 되느냐 그러면 그 부분도 뭐 외우기보다는 유심히 좀 봐두셔야 돼요. 외운다고 해서 될 건 아니고 대체로 이제 그림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보다는 텍스트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림 같은 것도 내용을 숙지해 두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여품, 그러니까 제공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무기에 관련 문서가나 장부를 비치해야 돼요. 경비원 쪽도 마찬가지인데 청원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장비를 몇 년 동안, 그러니까 문서나 장부를 몇 년 동안 비치라는 거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준비해 가지고 놔야 된다는 거, 위치에 놔야 된다는데 그 몇 년 동안 뭐 아니면 몇 개월 동안 이런 내용들이 존재하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 보칙으로 청원 경찰을 이제 고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다음에 이제 청원 경찰이 잘리는 경우들 아니면 면직되거나 퇴직되거나 이런 부분들 내용들이 나오고요. 벌칙하고 과태료는 경비원 쪽 또 경비지도사 쪽이랑 또 겹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이렇게 크로스로 같이 외워두셔야 돼요. 안 그러고 따로따로 외워두시면 이게 따로따로 생각이 나서 전혀 나중에 시험에서 굉장히 이제 곤혹스러운 사태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외우실 때 일단 먼저 너무 한꺼번에 전체를 다 외우시려고 하면 그때 너무 과용량, 과부하가 걸려서 힘드시기 때문에 일단은 부분별로 외워놓으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시면 전체로 마지막 순간에 짝짝짝짝 외우시고 그거에 따라서 그 도표를 계속 그려보시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표에 숫자를 입력해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를 이렇게 푸는 어차피 우리 객관식이지만 객관식은 문제를 푸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요. 나중에는 전체 표를 그리신 다음에 숫자를 대입해서 넣으시는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오리엔테이션이야 뭐 그야말로 뭐 오리엔테이션이고 그 정말 모든 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1차 과목들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법과목이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암기 과목. 험하게 얘기하면 진짜 노가다에 가까운 생고생에 가까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과목이에요. 다만 이제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 외우는 방식들이 있으면 우리 교재에도 매우 잘 돼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같이 연습을 해보고 혼자 하시면 잘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이제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같이 연습을 해보고 계속적으로 이제 복습을 하고 피드백을 받고 이런 식의 연습을 해놓으시면 뭐 만점 받으실 수 있고 합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을 믿으시고 최소한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끝까지 완주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그러면 저는 본 강의에서 만나 뵙고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을 거쳐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